군대 가기 싫다. 대부분의 미필자들이 하는 생각일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군대를 가고 싶어 미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20살 때부터 해병대를 가겠다고 난리를 친 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 빼고 거의 대다수는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다. 가더라도 최소한 꿀보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진짜 군대 편하게 갔다 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병역특례입니다. 합법적으로 군대에 꿀 빨고 갔다 오는 방법, 병역특례, 줄여서 병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군대는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죠. 산업기능 요원은 병력도 쌓을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자기개발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연애도. 병특이란 뭘까요? 병특은 대개 산업체 혹은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현역 대상으로는 34개월, 보충역, 4급을 받은 사람들을 보충역이라고 하는데요. 보충역 대상으로는 26개월의 복무 기간을 지내야 합니다. 근데 보충역은 최근 군복무 단축 대상이 포함되어서 23개월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완전 개꿀입니다. 이번에는 병특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연구, 학문 분야에 봉사하기 위한 대체 복무제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아니면 보충역인 사람들이 산업체에서 복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병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네요. 석사, 박사하거나 특성화고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보충역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병특을 이용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군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역 대학생이고 보충역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병특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현역재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4급도 아니고 석사, 박사 할 생각도 없다. 근데 개발을 잘한 근데 군대는 쉽게 갔다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역 대학생이 산업기능요원 하는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혹은 보충역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매년 병무청에 배정할 인원, TO라고 부르거든요. 이 TO를 신청하는데 신청했다가 남은 TO를 11월에 모아서 현역 대학생들에게 재배정을 합니다. 바로 이 제도를 현역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즉 특성화고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보충역이 아니더라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역 재배정 제도가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곧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재배정을 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근로여건 우수업체 재배정 방식입니다. 참고로 현재 21년 근로여건 우수업체 재배정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년 재배정 기준을 첨부합니다. 이 기준이 18년, 19년, 20년까지 똑같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정 기준은 매년 달라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근로여건 우수업체 재배정 기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여건 우수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1년 이상 계속 근무업체. 두 번째,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 세 번째, 2020년도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모두 조기 편입. 배점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1번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IT업이라면 거의 만점이라서 딱히 판가름 나는 요소가 아닙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현역 배정 인원을 5명을 편입시켜야지 10점인데 이걸 10점 채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1년에 산업기능요원을 5명이나 채용하는 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업체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업체는 어떻게 찾아요?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재배정을 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충역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별명은 드래곤볼이라고도 불립니다. 보충역 3명을 모아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 보충역 3명을 편입시키면 현역 1명의 TO를 그리고 보충역 5명을 편입시키면 현역 2명의 TO를 보충역 10명을 편입시키면 현역 4명의 TO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 그대로 회사에서 보충역 3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면 현역 1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보충역을 많이 편입시킬 만한 회사를 입사하면은
이 TO를 내가 먹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업체를 찾아 들어가자. 두 번째, 보충력 3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생성된 1명의 현역 TO를 주는 회사를 들어가자.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목표로 삼아서 회사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사 찾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현역 재배정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현역 재배정을 하려면 개발을 잘해야 돼요. 근데 개발을 잘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IT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졸업했다면 정보처리 기사, 학사학위를 졸업하지 못했다면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입사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회사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내가 그만큼 개발 잘한다 라는 것을 증빙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역 재배정이 남은 TO를 재배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렇다는 건 되게 희소한 기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하나의 회사마다 2명의 산업기능요원 신청밖에 못해요. 거기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제도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죠? 아까 제가 너무 좋은 말만 했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진짜 바늘구멍입니다. 애초에 뽑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더러 회사 입장에서도 이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 혹은 개발 경력이 많은 친구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TO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소개시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단점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그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셨다면 산업기능요원 TO를 주기로 한 회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병역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역업체가 돼 있는지 아닌지는 병역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역일터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기능요원 배정 명부 등이 있는데요. 이 명부들을 보시면서 TO를 획득하기에 유리한 회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명부 외에도 회사에 직접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현재 회사의 산업기능요원 대기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근로여건 우수업체 평가 기준이 몇 점인지, 또한 보충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보충력 올해 몇 명을 채용했는지 등을 파악하신 다음에 회사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TO를 획득하기 유리한 회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업체를 찾거나 보충력 여러 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서 생성된 현역 TO를 주는 회사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업체. 예전에는 복무 만료 후에 3년 이상 몇 명이 근무하고 있냐 혹은 몇 년째 근무하고 있냐 등을 알기 위해서는 각 병역업체,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병역일터 홈페이지에 복무 만료 후 계속 근무업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년인지 2년인지 1년인지는 안 나오고 1년 이상인 회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중에 연락하셔서 편입을 하시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회사들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를 추측한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입니다. 물론 보충력은 더 짧지만요. 그리고 나서 3년 이상 근무하려면 대략 6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병역업체가 선정된 뒤에 최소 6년의 기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업체가 몇 년도에 선정됐는지 기준으로 본 다음에 회사를 지원하시는 게 그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역일터 배정인원 명부를 보면은 선정 연도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있는 회사들의 차근차근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충력 여러 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생성된 현역 TO를 주는 회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보충력 N명을 편입시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투자입니다. 병역업체로 선정이 되려면 중소기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보충력, 즉 경력이 적은 주니어 개발자들을 10명, 5명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많겠습니까? 가파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거나 정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체일 경우 그렇게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성된 TO를 산업기능요원 아무나에게 넣어줄 수 있을까요? 정말 개발 잘하는 친구에게 TO를 주고 싶지 않겠어요? 따라서
자신이 그만큼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을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력 3명 이상을 채용하는 회사를 아는 방법은 바로 명부를 다시 한번 뒤지면 됩니다. 2021년 서울청 2분기 보충력 채용 계획이라는 문서를 보시면 이것도 병역 일터에 있습니다. 보충력 인원을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조율하면 3명 이상 선정한 업체가 7개가 나옵니다. 즉 이 회사들은 최소한 생성된 TO를 1개씩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이 회사들에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명부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면은 TO를 얻게 될 확률이 크겠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판단하시고 최대한 많은 회사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산업기능요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산업기능요원 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군대는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죠. 산업기능요원은 경력도 쌓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자기개발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연애도. 두 번째,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하고 나서 옛날에는 되게 부조리가 많이 심했어요. 너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군대 다시 돌아간다? 라고 협박하는 회사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제는 산업기능요원을 이직할 수 있게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기능요원 전직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병특에 회사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을 하려고 한 30개 회사에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산업기능요원 현역 재배정 제도에 알고 있는 회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었던 경우는 제가 산업기능요원 현역 재배정 하고 싶다 해가지고 채용을 본 다음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사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제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채용 계획이 아예 틀어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생의 선택이지만 회사에서는 편입 실패 시 버려지는 리소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케어를 안 해줘서 매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34개월이잖아요. 그리고 현역은 지금 몇 개월이죠? 6군 18개월이네요. 산업기능요원은 34 플러스 알파고 현역 6군은 18개월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하려고 1년 이상 개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짱 받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4년 이상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차라리 육군 갔다 온 다음에 빠르게 좋은 회사 가서 커리어 쌓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준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